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7시 57분인데 삼성전자가 11만 3,400원을 찍어주고 나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만큼 우리 주주분들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그리고 매매 기법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 등등 복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림과 동시에 타점과 매매 기법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께 오늘은 매수하세요, 오늘은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좀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 채널이고,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 채널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으로 먼저 영상 접하셔서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6.2%가량 종가 기준으로 좀 눌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좀 받은 거죠.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갭상으로 시작했다가 눌렸습니다. 이 눌린 이유가 뭐예요?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역대급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두 가지의 의문점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눌렸고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졌고요. 러셀 2000, S&P 500 등 대부분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이 뭘까? 제가 바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엔비디아가 돌려막기식 매출을 찍어내고 있다, 순환식 매출을 찍어내고 있다 라는 의문점이 하나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가 뭐였어요?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이 증가하고 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공급해준 제품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언급이 되면서 기존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AI 버블 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식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수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되었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약 6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6천만 원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2천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가운데,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돈을 비트코인에 순환시키는 순환매의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쭉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냐? 전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1파, 2파, 3파가 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4파 조정 국면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증시 전반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어차피 좀 필요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초에 지금 구간에서 좀 쉬면서 매물대 쌓아준 다음에 5파에서 고점 뚫어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수급 쏠림 현상을 좀 만들어내면서 지수 자체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고용지표 발표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4.4%가량 좀 올라가주는 4.4%로 좀 발표가 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갔단 말이야. 기존에는 3대 7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4대 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FOMC 이전 마지막 고용지표 발표였습니다. 10월, 11월 거는 언제 나온다? FOMC 이후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확률이 어떻게 돼요? 비교적 적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다.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금리 인하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JP모간 측에서 어떠한 기사를 좀 냈냐면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아직까지 있다 라는 발표 좀 기사를 냈습니다. 보시면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연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준이 그들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 주식시장의 급상승 이후에 급하락은 뭐예요? 경기 침체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주가가 더 눌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요. 물론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기사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금리 인하 박빙이 될 것이다. 정말 5대5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식의 기사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금리 인하 확정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마냥 주가가 눌리고 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의 평단가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습니까? 8만원에서 12만원 8만원에서 죄송합니다. 8만원 10만원 부근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한 주에 얼마 먹어요? 15,000원. 이거 먹으려고 여러분들 매수세 넣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파에 대한 상승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3달 동안 아니 2달 동안의 이 메이저 창구들의 수급 동향을 좀 파악해보면 이 골든만삭스, JP모간,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메릴린치, UBS 증권 등 얘네가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집어넣어주면서 주가를 올려놨고 고점에서 비중을 정리했어요? 아니죠. 아직까지도 많은 양의 비중을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눌린다면 정말 웃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외인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 평단가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급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얘네가 오파 고점에 대한 상승 시그널을 빠르게 보여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었을 때 우리도 같이 밑꼬리 매집 이어가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비중을 줄이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줬었을 때 우리도 같이 비중을 줄이면서 분할로 끊어서 매도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건 금리 인하의 끝은 상승입니다, 여러분들. 자, 2020년도 때 한번 이슈가 있었죠. 이때요. 2020년도 4월에 49,000원에 위치해 있던 삼성전자의 주가 금리 인하 이후에 약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무려 10만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의 끝은 상승인데 단기적인 이 여론에 대한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었고 우리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지금 증시 자체가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떻게 움직이냐? 박스를 형성하고 나서 움직입니다. 박스를 형성하고 나서 하방 압력 들어오던가 상방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구간 어떻게 돼 있어요? 박스 한번 형성 후에 급격하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사파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파가 뭐예요? 결국에 조정에 대한 신호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 매수 이어가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로 무조건 수익 볼 수 있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을 거라고요. 그 상승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봉을 좀 확인해 봤었을 때 이러한 추세 속에서 조정 이후에 급격한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캔들을 봤었을 때 15일선 부근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 1차 확실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세력들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세를 넣어주면서 주봉 기준 11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주봉으로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리 인하의 끝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전에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11번의 금리 인하를 통계적으로 모아놓은 표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익스펜션이 뭐예요? 경기가 좋았을 때 한 금리 인하, 리셉션이 고용시장의 부진이라던가 경기 침체로 이어가기 이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레이트 컷 사이클스가 둘 다 종합적으로 모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경기가 좋았을 때
대한 금리 인하든 경기 침체기에 대한 금리 인하든 끝은 상승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파란색 선을 한번 보자면은 금리 인하 이전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뭐요? 기대감만으로도 수급이 들어왔고 증시가 실제로 올라갔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수급이 들어와요.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차 때 어떻게 돼요? 눌렸다가요. 무려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기 침체 가기 직전에 한 금리 인하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된다?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 그리고 증권사들에서도 이러한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 하더라도 1월 그리고 2월 할 가능성 매우 높다.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물론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기사들을 좀 내비치곤 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상승이다. 무려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눌림목 구간에서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할 필요가 있고 아직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직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게 아닌데 주가는 원래 기대값에 먼저 선반영되고 이러한 우려감에 먼저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저점 매수 이어가면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비중을 늘려감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중을 줄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얘네가 비중을 늘려감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줄였나요? 줄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막 매도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얘네가 주가를 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비중을 늘린 거다 보니까 평단가가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수급 동향만 좀 간단하게 살펴봐도 최근에 개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발현시킨 건데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얘네는 뭐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비중을 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쭉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손실은 세력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웃긴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으로 수급을 넣었고 주가를 끌어올려놨는데 오히려 얘네가 손실을 보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등 UBS 등등 얘네가 바보여서 계속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매수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기 조정 그리고 증시 자체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눌림목 구간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하고 고점에 대한 시그널 포착했었을 때 분할로 우리가 같이 끊어서 매도하면은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 인하의 끝은 뭐다?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장투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이번 눌림목 구간이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정말 만약에 최근에 좀 들어왔다. 내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시면 이번 눌림목 구간, 조정 구간, 사파 구간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중은 늘려가면서 평단가는 낮춰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채널에서 타점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이러한 재료, 기사, 시황 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채널에 계신 다른 전문가분들도 여러분들께 그냥 영상에서 다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 정보를 드리고자 하고 우리 주주분들 어떠한 상황인지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이러한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좀 살펴봤었을 때 지금 15일선을 이탈했잖아요.
기존에 코스피 주봉 봤었을 때 얘네가 5일선을 딱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이번에 꺾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주분들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는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1선이죠. 11선에서 지지 테스트 한번 받고 올라오는 게 사실 그림상 좀 좋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만큼 지지 테스트 받고 우리가 손절 라인 확실하게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자체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차피 매번 영상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좀 알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무료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도움 받아가시고요. 전문가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삼성전자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